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 관련 의제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미세먼지, 식수 문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생태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의제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18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환경 관련 의제들을 이 공약이나 정책에 수용할 것인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산의 환경 관련 10대 의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네네. 부산 지역에는 100여 개의 환경단체들이 있고요. 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연대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 두세 차례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자문을 받아서 10대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 의제를 공표를 했는데요. 네네네. 거기에는 일단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네. 탈핵을 위해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30% 감축을 위해서는 동남권 대기 환경청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이제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밀접하게 금정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도심에서의 녹지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원 일몰제를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네네. 법률이 다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네. 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순환 도시 관련한 이제 법률들을 또 재개정을 해야 하고 또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낙동강 하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구도 좀 제대로 된 그러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계획 그리고 이제 국가도시공원으로 또 제정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자원순환, 해양환경 보전까지 10가지를 공약으로 공약으로 이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 정말 산재해 있는 환경 관련 문제들이 참 많은데 아까도 원자력 탈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탈핵에 대한 요구가 참 높기도 합니다. 좀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이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제가 석탄 중심, 석탄 이제 화력 발전이 한 30기 정도의 네.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핵과 석탄 중심의 그러한 발전 시스템을 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세먼지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네네. 기후 변화도 지금 기후 위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는 네네. 건데요. 먼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고리 1호기는 폐로가 됐지만 네네. 이미 7기가 가동 중에 있고 네네. 2기가 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2번의 수명 연장을 거쳐서 폐로에 이르기는 했지만 네. 전국적으로도 아직 9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발전소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지금 부산에도 신규 핵발전소 계속 건설 중에 있으면서 또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가 또 진행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사용 해결료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신규 원전을 그만 짓고 그리고 노화된 핵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네. 사용 해결료 해결 방안이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이 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해상 네. 풍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네. 그리고 부산은 고리에서부터 청사포까지 재생에너지 이제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500메가와트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벌써
5년 이전부터, 네. 5년 전 그 이전부터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포만 겨우 한 30메가를 먼저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이걸 좀 더 앞당겨서 500메가와트가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집행이 되어서 부산이 정말 재생에너지 현재는 3%도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기상과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1.5도씨까지를 한계로 하기 위해서는 네.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녹지나 그런 도시 농업으로 인해서 또 흡수하는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2050년에는 순 배출 제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부산도 일단 기후 위기다라는 것을 우선은 인식을 하고 네. 선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대응센터 등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작년에 부산에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그러한 이제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책들을 모으는 정도로 그쳤고요. 네네. 올해는 2030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제대로 연구 용역이 되지가 않고 그냥 현황 과제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제대로 배출량이 산정이 되고 네네.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최소 40에서 70%까지는 감축이 되고 그래야 2050년에는 순배출 제로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로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증가량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악당의 오명을 좀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이 많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디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원자력을 대체하는 곳들도 실제로 실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도 좀 심각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사실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동남청 대기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동남청 대기환경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부산이 2015년부터 연평균 농도가 전국의 1위예요. 예. 지금 작년이 아마 2위로 한 단계 나아진 것으로 아주 네. 부산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2위군요. 네. 근데 연평균 농도가 굉장히 높고 네네. 또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산업공단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그래서 유해화학 물질이 전국의 약 절반 정도가 이 동남권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동남권,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또 선박이나 이런 항만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항만에서 배출되는 하역 장비를 비롯한 이런 곳에서도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작년에 저희 시민사회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네. 8대 법안이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법이라든지 항만특별법 그리고 대기관리권역법 이런 등등의 주요한 법들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런 관리권역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동남권이라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포함을 해서 네. 동남권의 어떤 특성과 여기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저감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관리권역법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환경부에서 동남권을 비롯한 각 권역들이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네네.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네. 거기는 이제 사업장의 배출량을 총량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 환경 기준이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15 마이크로그램인데 네. 2024년까지 17 마이크로그램까지
이렇게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아무런 이제 컨트롤 타워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낙동강교육 환경청이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자체의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네네. 2024년에 17 마이크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배출량이 높은 만큼 감소를 시키려면 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력과 예산이 동남권 대기환경청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동남권의 그러한 유해학 물질을 비롯해서 선박과 항만 쪽의 배출량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질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이 사실 사업장의 50%를 할당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런 예산이나 인력을 충원해 주질 않습니다. 지금 사실 한 명 정도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부산시가.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할 거고, 세 번째는 정부와 예를 들면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와 환경부가 뭐 MOU를 체결하지만 너무 선언적인 부분에 거쳐 있고요. 네네. 항만특별법이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17까지 우리가 2024년까지 이제 달성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네. 부산시와 시민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항만 쪽도 해수청이 함께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권역법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배출 기준 같은 걸 좀 더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강화를 하고 예산을 지자체에도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할당이라든가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남권 대기 환경청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사실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런 컨트롤 타워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심 녹지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금정산 국립공원은 이제 오늘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저희가 코로나 전국만 아니면 다 함께 이제 이 타당성 연구를 하기 위한 착수를 함께 네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환경부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해관계자라고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지자체들도 조금 생각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금정산에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양산시에도 다녀왔는데, 네. 양산시는 그쪽에 승마장을 허가를 해준다라든지, 네.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든지, 금정산에 이런 식으로 엇박자 행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좀 협력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항의를 하는,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지금 요청을 해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금정산이 정말 이제 수려하고 생태 등급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무등산이 국립공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국고를 지원을 받으면서 네.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금정산도 정말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진산인데 이런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금정산의 습지를 비롯한 그렇게 생태의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좀 보존될 수 있도록 이제 국립공원으로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 네트워크가
벌써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면서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원탁회의를 한다라든지 보존을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제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하고 네네. 뜻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이제 금정산 직접 탐방한다라든지 시장님도 좀 오시도록 좀 이렇게 모실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후보들도 이러한 이제 지정에 동참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데 함께 선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사실 너무 간과하는 측면이 많죠. 당연하다고 네, 여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한마음이 돼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식수 문제 해결도 부산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부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뭐 낙동강 수계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의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낙동강은 이제 다른 강들은 보를 개방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보가 개방되지 않는 곳이 낙동강입니다. 네. 낙동강 8개 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함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이 녹조가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2년 전에는 거의 취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녹조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수량과 수질이 분리되어서 관리되고 있던 부분, 수량은 예를 들면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던 거를 네.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이제 환경부에서 수질과 수량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수계법을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하천 부분이 빠진 거예요. 아, 중요한 부분이 빠졌군요. 네네. 하천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4대강 복원이라든지 생태적인 복원이라든지 보개방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낙동강은 워낙 이제 중요한 강이고 부산 시민들의 이제 젖줄이고 식수원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상류 쪽에서 이제 남분해성 유해학 물질이 네. 여전히 이제 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를 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리용 부담금도 실제로 부산 시민들은 이제 무리용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리용 부담금이 제대로 강 수질을 좀 보존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무료용 부담금의 사용처를 좀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우리 후보들께서는 이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수계법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무료용 부담금도 사용 내역을 좀 바꿔서 낙동강의 물이 수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산에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되실 분들 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최일선에 앞서서 이런 분들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실 때 이번 환경 관련 의제들을 공약에 수용해 줄지는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네.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환경단체 측에서는 또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군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 차원에서도 환경위한 평가법을 개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네. 기후위기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후보자들한테 질의서를 보내고 공약 촉구 및 정책 수용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우리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10대 이제 과제를 공약으로 촉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어제부터 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 모두한테 질의서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 질의서를 다 받으셨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약 채택 여부와 이 정책을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부분 수용하는지 부분 수용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수용을 못한다면 또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후보가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좀 친환경적인 후보인지 그것을 사실 유권자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서
투표하는데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네. 따라서 그 이제 후보들께서는 질의를 좀 충분히 잘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 사실 부산의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필요할 거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모두가 좀 한마음이 돼서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